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방탄 입법들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장악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법사위에 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탄을 맞은 그런 것이 하나 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법관직을 30명 하면서 이 30명 안에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걸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발의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저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김어준이 대법원장 되고 유시민이 대법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완전 장악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임명할 사람 2명이 있어요. 그러면 9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100%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대법관이 지금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6명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16명 자리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 근데 원하는 사람은 판사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뽑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자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김민석이나 그런 정도의 사람을 뽑아서 대법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와 대통령은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장악하고 있고, 사법부는 대법원은 또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일당이 되는 거죠. 일당. 이제 헌법에 이제 삼권 분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만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네수엘라 특징이 뭐냐면 사법부의 핵심 대법원을 장악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 남미에 있죠. 독재 정권이 대법원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소에 가면 베네수엘라 유권자보다도 군인, 당국 관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최종 투표율은 한 12%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작년에 이제 대선 투표가 있었는데 그게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죠. 그리고 야권의 이제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때는 대선 투표율이 59%였는데 이번에 총선과 지방선거는 4분의 1도 못 미치는 10% 초반이라는 겁니다. 일단 원래 투표라면 유권자의 긴 행렬이 있는데 다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투표를 하니까 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다 투표하지 않는다고. 왜 투표하지 않냐? 부정선거를 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투표 보이콧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거고 투표 의미가 없다는 거죠. 투표 조작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 지금 빗대어 가지고 사전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일단은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군부 출신이고 좌파 정권이었던 우고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2013년도에. 근데 여기 보궐선거에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독재 정권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퓰리즘 정책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야권 탄압,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야권 후보인 우르트에게 이제 표를 던졌는데 깜깜이 개표를 한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51% 됐다고 했는데 사전 여론조사하고 출구조사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선거 투명성 보장해야 한다고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2018년 대선에서도 이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영 매체를 동원해서 뭐 선거 운동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투표를 매수하고 선거법 위반을 막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 정도의 큰 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관련된 소송 심리를 거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마두로 편을 든 거죠. 그래서 재판이 됐다고 한다면, 재판이 이루어졌고 대법원 자체가 공정하게 재판했다면 마두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이 마두로의 편을 들면서 마두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랄지 이제 서방 국가들은 그 마두로를 공식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을 이렇게 딱 장악하게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대법원을 자기 편으로 장악하면 대통령이랄지 민주당이랄지 뭐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다 유리하게 판단을 해버리면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정의의 가장 보루인데 이 보루가 이제 무너져 버리면 나라는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 망하는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좌파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제가 오늘 사법부 장악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민주당일지 이재명 후보 행태가 완전히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법 만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 이제 좌파 정권이 사법부 장악하는 것은 1999년부터 2013년에 재임한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차베스도 집권한 직후에 이제 사법개혁을 빌미로 이제 여당이 우위했던 국회가 대법관을 선출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잖아요. 사법개혁을 핑계 삼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고, 그러다 2004년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요. 민주당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을 저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분별한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가는 거고, 그 입법부 국회가 여당에서 지배되기 때문에 친정부로 인사로 포진된 사법부가 부정선거랄지 야권 탄압, 뭐 정권이 휩싸인 여러 논란을 무시하면서 결국 칠홍성처럼 굳건하게 이제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완전히 없어진 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 수사당도 뭐 계속적으로 이 마두로에서 휘달리고 있고 또 반정부 지사 수십 명을 뭐 테러 혐의로 체포하고 나라가 완전 완전 망나니 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법부를 이재명이랄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베네수엘라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베네수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자기들 성향의 대법관들을 다 집어넣어서 결국에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러지 말란 법 없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은 이제 민주당에서 일극체제, 자기에게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만에 하나 대통령 때도 똑같은 일이 저는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뭐 베네수엘라 제가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